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의고사 3회 해설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1회 모의고사, 다음 3회 모의고사 해설로 연결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주파수를 좌우하는 요인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초음파의 공진 주파수라고 표현을 했었어야 돼요. 수정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초음파 공진 주파수를 좌우하는 요인은 이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앞점 물질의 두께가 얇으면 고주파수, 두꺼우면 저주파수.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의 깊이에 따른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깊이에 따른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5번이고요. 시간 이득 보상 또는 TGC,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는 문장 자체가 5번 보기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 초음파 영상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게인 컨트롤이 있어요. 이 게인 컨트롤 같은 경우는 영상의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반면 두 번째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깊이에 따른 밝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깊이가 얕은 쪽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깊은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 이 TDC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 전체 밝기를 조절하는 거 아니면 깊이에 따라서 내가 보고자 하는 구역의 밝기를 조금 구분해서 조절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탐축자 구조에서 초음파 발생과 관련된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인 탐축자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겠는데요. 총 3가지 구역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앞쪽에는 결합층이 있고요. 그 뒤쪽에는 앞점 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점 물질 뒤쪽에는 흡입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구조물 중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것은 앞점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 4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영상 표시의 방법 중에서 혈류의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혈류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일반적으로 도플러 기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요.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Q값이 낮은 초음파 탐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Q값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값이 높을 때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Q값이 낮을 때가 있습니다. Q값이 높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낮을 때는 넓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여기 있는 꼭대기 수치는 공진주파수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진주파수가 높은 게 하이 Q고요. 공진주파수가 낮은 게 로우 Q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있는 부분을 주파수 대역폭이라고 합니다. 대역폭이 좁은 게 하이 Q, 대역폭이 넓은 게 로우 Q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음파가 발생되는 모습인데 하이 Q 같은 경우는 음파가 끊이지 않고 계속 연속해서 나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음파를 받는 것보다는 보내는 발신과 연관이 있는 게 하이 Q고요. 로우 Q는 이것과 대조적으로 음파를 잠깐 보냈다가 수신하고 보냈다가 수신하는 형태가 로우 Q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내는 것보다는 음파를 수신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포인트만 기억하시면은 이 Q값에 대한 문제 거의 대부분 풀 수가 있거든요. 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이큐 같은 경우는 초음파 중에서도 이 치료용 초음파 장비에 사용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그 물리치료 받아보신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물리치료할 때 초음파 장비로 치료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사용되는 게 이 하이큐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로우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단용 초음파 장비가 로우큐입니다. 그래서 음파를 보냈다가 수신될 때 초음파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Q값이 낮은 탐축자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도 로우큐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순수음이 발생한다. 자, 이런 표현은 하이큐에 연관된 표현이고요. 두 번째, 공간 펄스 길이가 길다. 음의 지속 시간이 길다 모두 음파가 끊김없이 나가는 하이큐에 연관된 표현입니다. 4번, 음의 발신 효율이 좋다. 자, 수신보다는 보내는 게 좋은 것 또한
하이큐와 연관된 표현들이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여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5번 보시면 주파수 대역폭이 넓다. 여기 있는 게 주파수 대역폭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하이큐와 로우큐의 차이점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탐촉자와 반사체 사이에서 왕복 반사라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왕복 반사란 뜻이에요. 반사가 두 가지의 반사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왕복해서 발생되는 인공물은 1번에 있는 반향 인공물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강력한 두 개의 반사체가 있고요. 이러한 강한 반사체에 의해서 둘 사이에 왕복 반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복하는 과정에서 잔향이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가 쭉쭉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식의 인공물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걸 영어로 하게 되면 리버버레이션, 한글로는 반향 인공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옆쪽 영상을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영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러한 형태 모두 반향 인공물과 연관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초음파 영상의 특징까지 인공물 같은 경우는 3교시 실기 문제에도 잘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영상의 특징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상 성인의 간담도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간담도 초음파 검사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복부 초음파 검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검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금식을 해줘야 돼요. 한 6시간 이상, 보통 8시간 정도 금식하거든요. 금식하라는 대표적인 이유는 첫 번째, 쓸개가 수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음식물을 먹게 되면 쓸개 내부에 있는 담즙 성분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 쓸개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부에 있는 구조물을 잘 볼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금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복부에서 발생되는 이런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금식하게 됩니다. 식사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결과로 장내 가스가 발생을 하게 돼서 검사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 때문에 상복부 검사할 때는 금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특별한 전처치는 필요 없다. 필요하죠. 금식해야 됩니다. 자, 2번 간동맥은 비교적 잘 관찰된다. 이 초음파 검사에서 간동맥은 크기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간 실질은 콩팥 실질보다 약간 밝게 보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건 뒤쪽에 영상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4번 간동맥과 문맥을 기준으로 간 구역을 구분한다. 문맥은 맞는데 간 동맥이 틀렸어요. 간 정맥으로 간에 있는 구역을 구분하게 됩니다. 5번 분해능 향상을 위해서 10MHz 이렇게 고주파 쓰면 안 되고요. 보통은 3메가 정도 저주파수 탐촉자로 검사하는 게 복부 초음파에 사용되는 주파수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연관되는 영상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여기가 간이고요. 이쪽에 있는 구조물이 이제 콩팥입니다. 콩팥 중에서도 여기가 이제 신장 동부 부분이고요. 어둡게 보여진 여기가 콩팥 실질 부분이에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콩팥 실질은 좀 어둡죠. 어두운 거에 비해서 간이 조금 더 밝게 나타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자 초음파 검사에서 이자를 찾는 해부학적 지표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전 모의고사에서 여러 차례 반복됐던 문제라서 정답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지라정맥 스프레닉 베인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시에 전처치로 금식이 필요한 장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앞에 설명드렸죠. 일반적으로 이제 상복부 검사할 때 금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쓸개 같은 경우는 금식을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답 1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갑상샘과 같은 표재성 장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표재성 장기를 검사할 때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보통 복부 검사할 때 필요한 거고요. 표재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2번 볼록형이 아니라 직선형을 써야 되고요. 3번 탄성 초음파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3번이네요. 4번 중간 매집, 겔패드는 검사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 겔패드 같은 경우는 표재성 장기 검사할 때 사용이 되거든요.
4번 틀렸고요. 자, 투과 심도 향상을 위해서. 표재성 장기라는 것은 이제 피부에 가까운 장기를 의미하게 되는데, 피부에 가까운 장기 검사하는데 굳이 깊은 곳까지 투과할 필요는 없겠죠. 투과 심도 향상을 위해서 저주파수 쓴다. 필요 없고요. 고주파수를 쓰는 게 일반적인 검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 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 유용한 탐촉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할 때는 부채꼴용 탐촉자를 써줘야 되고요. 보통은 5메가 정도를 쓰는데 가장 그래도 근접한 3메가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교시 실기문제 보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갑상샘 초음파 영상이죠.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영 후 검사한 영상이다. 이것만 보고 조영제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2번 볼록형 탐촉자. 이거는 직선형 탐촉자를 써주고 있죠. 틀렸고요. 3번 사이로이드 검사 영상이다. 정답 3번이네요. 표재성 장기죠. 주파수가 높은 거, 고주파수 써줘야 되고요. 공기를 주입하는 영상이다. 전혀 관계없는 봉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관찰할 수 없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과 이쪽 연결되는 부분까지 포탈 베인, 문맥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여기는 담낭이고 하대정맥, 여기는 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구조물이 횡격막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부위를 물어봤죠. 정답은 5번에 있는 간동맥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영상 주어져 있고요. 이 부분을 언제부터 측정할 수 있는지 측정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영상 봤을 때는 양쪽 파리에탈 길이를 측정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BPD를 측정한 모습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PD 같은 경우는 임신 2분기 때 측정을 하게 되고요. 임신 2분기는 13주부터 28주까지를 의미하게 돼요. 따라서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시기는 12주 이상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굳이 풀이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정답이 3번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반사라고 써 있잖아요. 옆에 있는 영어 표현은 굴절입니다. 그래서 보기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 유형 자체도 좀 잘못된 유형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고시에도 나오지 않을 패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이 문제는 넘어가실 것을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좀 한 가지만 포인트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구조물은 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횡격막이고 그 아래쪽에 여기가 폐 구조물이에요. 폐 내부에는 공기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와 연관된 허상은 바로 여운 허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링다운 아티팩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허상은 여운 허상이다. 이 정도 개념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화살표 표시된 허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이 정도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를 넘어가서 바깥쪽으로 표시가 되는 것은 에일리어싱 영상이에요. 우리말로는 반접 현상이라고 하죠. 이 영상 보자마자 바로 반접 현상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따로 고민할 거 없이 정답은 1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간담독의 초음파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대표적인 해부학적 구조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쓸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사이즈가 크게 보여지는 게 포탈베인, 문맥이고요. 포탈베인과 같이 주행하는 이쪽 부분이 커먼 바일 덕트예요. 다음에 여기 조금 동그랗게 보여지는 구조물 있죠. 이게 바로 헤파틱 아테리, 간 동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의고사에서 좀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물어보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서 이 문제와 함께 좀 완벽하게 해부학적 구조물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문맥 보이고 있고 쓸개 보이고 간 보이고 있고요. 온쓸개관, 커먼 바일 덕트 영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해설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